증인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세브란스 병원 병실에서 받았죠? 예,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조사받았습니다. 그 입원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입원했었나요? 한 7, 8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입원은 9일 날 했고 예. 한 7일, 8일, 9일, 한 9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18일까지 입원하셨나요? 그거는 지금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한 그 정도 9일 된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그 아까 메모지 그것을 박선원 의원에게 카카오톡을 보내줬다고 했죠? 네, 그게 언제쯤인가요? 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이니까 제가 검찰 조사를 12월 11일에 받았거든요. 그 직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있을 때였고 박선원 병원에 의원이 있을 때인데 아까 사진은 집에 있는 강아지 매트리스에서 찍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럼 날짜가 맞지 않는데 그건 그 전에 그건 그 전에 찍어서 제 그 그 전에- 사진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찍어서 미리 갖고 있었습니까? 네, 무슨 이유로 그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었죠? 12월 6일 날 그 정보에 갔다 온 이후에 요 사항들을 다 찢어버릴까 했거든요. 다 없애버릴까. 근데 결과적으로 없애지도 않았고 사진만 찍어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진을 여러 군데 지금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12일 김어준의 유수공장에 출연해서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증인이 여인형과 통화를 하는데 증인이 불러주는 것을 보좌관이 받았어서 파란 글씨가 보좌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증인이 알려준 내용인가요?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증인은 보좌관에게 정서시켰다고 했고 네, 박선원 의원은 네. 증인이 불러주는 것을 보좌관이 받았었다고 했습니다. 예. 계속 묻겠습니다. 예, 이 메모가 증인이 12월 6일 정부에 출석과 진술했을 때 이미 있었던 것은 맞죠? 4일, 5일에 작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월 6일 정보회에 참석하기 전에 있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왜 안 가지고 왔죠?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럼 제출 안 했습니까? 제출을 안 하고 보여드렸는데 통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관심을 가지시는데 메모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메모를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신성범, 이성권, 근데 김병기 아무도 의원 세 관심을 갖지 사람만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달라는 말을 안 해서 아주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보여는 줬습니까? 보여는 줬습니다. 그럼 아무도 달라고 하지는 달라고 않단 하지 말이죠.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네, 계속 그때는 제가 아니, 그거를 계속 하니까 묻겠습니다. 예, 주로 예. 메모를 하면서 받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대통령과의 휴대전화 내역과 여인형과의 휴대전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명단에 대해서는 증인이 기억한 순서라고 하면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당시에 메모가 존재했던 건 맞나요? 맞습니다. 그 기억해서 얘기한다는 순서가 제가 막 암기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메모를 보고 쭉 읽었는데 김병기 의원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이 메모지를 12월 11일 국회 현안질에서 화면에 공개를 했고 12월 12일 다시 김어준 TV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다 증인이 제공한 건 맞죠? 그때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황이라 그 상황에 대해서 제출한 거 제공한 건 맞죠? 증인이 제공한 건 맞죠? 박선원 의원에게. 박선원에게 제공한 거 맞습니다. 메모지에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 감금 조사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이거 증인이 직접 기재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기재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좌관은 아는 내용인가요? 처음 보좌관이- 메모지에 없었고 나중에 가필한 것이기 때문에 보좌관은 모르나요? 아니 혹시 뭐 보좌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보좌관이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차장실 정도가 되면 이 정도보다도 훨씬 자 이제 일이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예. 메모를 그 3일 계엄 당일 또 4일 5일까지 정리를 했나요? 그러면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5일까지 한 게 아니라 4일 날 4일 날 오후에 완성이 된 완성이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미 그때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시각이고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이 증인에게 명단을 불러준 이유는 그 위치 추적이라고 한 것이 맞죠?
예, 위치 추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위치 추적이 분명합니까? 네. 위치 확인입니까? 추적입니까? 확인과 추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미 체포자가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이거 명단을 이용해서 더 이상 사용할 데가 없는데 또 증인은 아까 미친 짓이다까지 했던 메모를 다시 정서한 이유가 뭡니까? 위치 추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닐 테고 이미 제가 미친 비상계엄이 짓이라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인은 이 어떤 다른 목적,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증인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던 건 아닙니까? 그 메모지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죠? 아니란 말이죠. 아닙니다. 사실 23시 6분 여인형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전화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속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데 또 통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빠서 대화를 안 되는데 또 전화한 게 아니라 제가 정정하려고 했던 건 22시 58분과 23시 06분에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런 일이 있었을 직후에는 기억이 안 나고 지금 기억이 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아닙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태영 원장님께서 CCTV를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니까 그런 사항과 견주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재검토하는 부분 중에서 22시 58분과 23시 06분과의 진술과 관련해서 22시 58분의 내용을 23시 06분에 두 가지 대화를 한꺼번에 대화한 것처럼 23시 06분의 대화로 진술했다는 다시 걸 묻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22시 58분경 네, 전화를 했을 때 공관 주차장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CCTV 영상에 보면 그 당시에는 본관으로 진입하면서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그럼 기억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그러자도 막 들어오면서 국정원에도 공개한 CCTV를 봤는데 현재 그 CCTV가 정확한다 하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생각이고 어쨌든 CCTV 상에는 증인이 공관 주차장에 전화를 하지 않고 본관에 진입하고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여인형과 통화하면서 메모를 받아 적은 장소가 어딘가요? 제가 검찰 진술을 처음부터 할 때부터 받아 적은 정서를 관저 앞에 있는 공간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기억을 보정해 보니 처음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그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는 그 공터에 있는 22시 58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3일이면 겨울입니다. 바깥에서 메모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장소를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명단을 받아 적은 후에 네. 어떻게 했습니까? 명단을 받아 적은 게 23시 06분 이후라고 하면 23시 30분에 아마 정무직 회의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회의를 가려고 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보좌관을 불러서 막 적었던 명단을 다시 옮겨서 정서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진술하기를 보좌관에게 작은 수첩을 주면서 한번 정리해봐라. 나도 잘 못 알아보겠다고 해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했고 처음 적은 작은 메모는 글씨를 너무 날려 적어서 보기 힘들어서 구겨서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맞나요? 일단은 그 두 번째 메모를 옮겨 적은 것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메모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진술을 한 게 맞냐고만 묻습니다. 보통 자기가 쓴 것을 자기도 못 알아보는데 네. 그것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증인이 진술하였듯이
그 엄청난 명단을 불러줘서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했던 명단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은 이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변론 때 그 조태용 국정원장님께서 내부 조사를 통해서 그 보좌관에게 제가 지시를 했고 정서토록 했다는 부분의 조사 결과를 직접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본인이 못 알아보는 것을 보좌관이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 보좌관이 제가 잘 못 알아보는 글씨로 몇 번 정서를 이 부탁했던 보좌관이 누군가요? 지금 보좌관은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 메모지는 증인이 받아 쓴 것을 보좌관이 정서한 거라고 했죠. 네. 증인은 전에 증언에서 정서로 되어 있는 대상자들의 글자는 보좌관의 글씨고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증인의 글씨체이며 증인이 왼손잡이라서 조금 흘려 쓰는 부분이라 상대방들이 좀 알아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메모에 있는 증인의 글씨는 왼손으로 작성한 게 맞나요? 아닙니다. 그때 그러면 지난번에 증언은 위증한 것이네요. 아니 위증한 것이 아니고 다소 와전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 와전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왼손으로 아니 썼다고. 저도 지난번에 했던 CCTV를 봤는데 그렇게 왼손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잡이가 써서 글이 흘렀다 했는데 제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글을 쓰니까 원래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을 쓰니까 글이 악필이다. 그 말씀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제 불러주는 명단을 메모를 해서 그것을 보좌관에게 정서하도록 시켰는데 여기 보면 딴질보 이상한 게 들어가 있고 권순일이라는 이름이 두 번 적혀 있고 또 조국 전 의원, 박찬대 의원은 빠져서 추가로 적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메모를 바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세하게 인적사항이 부기가 되어 있는 두 번째 메모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보좌관이 두 번째로 적었던데 기존에 있는 명단을 그대로 보고 적은 게 아니라 한번 적어봐 이름만 해서 두 번째 메모를 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적은 내용이고요. 아, 그러면 두 번째 메모, 정서한 두 번째 메모를 주지 않고 네, 그냥 또 기억에 의존해서 적어봐라 이렇게 네. 시켰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당일날은 너무 정무직회의, 산하부소장회의 개별적으로 원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 또는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굉장히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하다가 일단 아니 메모지가 이미 정서가 됐는데 3차 또 정서를 다시 작성하게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시킨 이유가 다음 날 뭡니까? 오후 4시 정도에 2월 4일 오후 정도엔 시간이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던 이 명단을 가지고 꼼꼼히 챙겨보다가 저 첫 번째 메모 한번 아니, 증인 보세요. 예. 두 번째 메모는 첫 번째 메모를 보고 정서를 한 것인데 그 두 번째 메모를 주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서 다시 작성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시간이 있어서 했다는 게 그게 지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명단을 받았고 2명은 굉장히 좀 약간 어떤 사람일까라는 부분에 대해 궁금함이 있었고 계속 이게 묻겠습니다. 12명이 아니라 예. 한두 사람 정도가 더 있을 거라고 하는 굉장히 궁금증이 있는 상태에서 저 혼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도 첫 번째 메모를 봤던 저 친구가 좀 뭔가를 기억해. 그 당시에 이미 첫 번째 메모는 폐기한 상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예. 저 메모는 예. 보좌관의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한 거네요. 아닙니다. 두 번째 메모를 보고 쓴 겁니다. 물론 제가 두 번째 메모에서 두 세 번째 번째로 메모를 준 게 아니고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하라고 했다면서요. 아니, 그건 세 번째 메모죠. 두 번째 메모했는데 세 번째 메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한번 묻겠습니다. 이 메모지에 동그라미 친 부분은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동그라미를 친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원들만 동그라미를 친 건가요? 기억이 안 나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건 미친 짓이다 하고 적다 말았다고 했는데 굳이 이 메모를 다시 정서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이렇게 그 말씀은 좀 제가 뭐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당시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니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가 체포하려고 했던 명단이다. 그 명단 정도의 인원들은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명단을 기억하기 위한 차원에서 메모를 남긴 겁니다. 그 명단을 굳이 기억할 이유가 있나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작성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정보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알려고 하는데 그 알려고 하는 부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때 불러준 명단이 누군가요? 그때 지금 요거 보고 말씀드려도 됩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거는 봐도 돼요. 네. 메모기 때문에. 예. 그때 제가 아니 그냥 쭉 읽으세요 빨리. 예.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근데 당시에 조혜주라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났고요. 노총위원장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위원장. 계속 묻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전부 이름을 불러준 것이죠? 직책을 불러준 것은 아니죠? 이름하고 또 간간히 뭐 예를 들면 뭐 노총위원장 이렇게 그 직책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간이가 아니고 노총위원장은 직책을 부르는 건 노총위원장 한 명인 건가요? 지금 증인께서 제가 그때 이게 한노총인지 민노총인지 잘 기억이 안 났다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책은 한노총인지 민노총인지였고 지금 증인이 증언하기를 네. 사람 이름을 또박또박 증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냐는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이 지금 사람 이름을 얘기했고 네. 직책 얘기는 한노총인지 민노총 위원장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름도 얘기했습니다. 이름도 얘기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직책을 얘기한 건 노총 위원장 뿐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무슨 대법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렇게 하다가 이름은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이 어떤 명단을 읽다가 그렇게 얘기했던 알겠습니다.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이 계속 1조, 2조 축처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급한 게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인데 위치 추적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한 것이 맞나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인영과 통화하면서 메모를 받아 적은 장소가 어딘가요? 제가 검찰 진술을 처음부터 할 때부터 받아 적은 정서를 관저 앞에 있는 공간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기억을 보정해 보니 처음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그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는 그 공터에 있는 22시 58분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3일이면 겨울입니다. 바깥에서 메모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장소를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명단을 받아 적은 후에 네. 어떻게 했습니까? 명단을 받아 적은 게 23시 06분 이후라고 하면 23시 30분에 아마 정무직 회의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회의를 가려고 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보좌관을 불러서 막 적었던 명단을 다시 옮겨서 정서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진술하기를 보좌관에게 작은 수첩을 주면서 한번 정리해봐라. 나도 잘 못 알아보겠다고 해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했고 처음 적은 작은 메모는 글씨를 너무 날려 적어서 보기 힘들어서 구겨서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맞나요? 일단은 그 두 번째 메모를 옮겨 적은 것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메모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진술한 게 맞냐고만 묻습니다. 보통 자기가 쓴 것을 자기도 못 알아보는데 네. 그것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증인이 진술하였듯이 그 엄청난 명단을 불러줘서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했던 명단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은 이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변론 때 그 조태용 국정원장님께서 내부 조사를 통해서 그 보좌관에게 제가 지시를 했고 정서토록 했던 부분의 조사 결과를 직접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본인이 못 알아보는 것을 보좌관이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 보좌관이 제가 잘 못 알아보는 글씨로 몇 번 정서를 이 부탁했던 보좌관이 누군가요? 지금 보좌관은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예, 누구 이름은 밝힐 수 없나요? 지난번에 조태용 원장님도 어떤 직원에 대한 성명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 알겠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이 인원과 보좌관이 조직에 대해서는 증인의 이 보좌관이 메모를 정서했다는 이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피청구인을 총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만났냐 예, 말씀이시죠? 만난 적.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8번입니다. 아까 뭐 길에서 보고 그런 거 말고 아 그런 거 말고 6번 정도라고 기억합니다. 언제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차장으로 취임했을 때 1차장과 2차장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는 저녁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고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예. 아 예. 그다음에 한 4번 정도는 대통령께 독대복은 아니고 원장님하고 같이 배석해서 보고 자리에 갔던 부분이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때 안보실하고 그 북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의 저녁 식사를 한번 하는 자리가 있었으니까 저녁에 한 2번, 보고 자리 한 4번, 한 6번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 그런 자리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제 말은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화가 좀 오가는 그런 식사였나요? 거기 있는 비서실이나 안보실 관계자들도 다 같이 있는 부분이니까 크지는 않더라도 원탁 정도가 채울 정도에 있어서 인원들의 저녁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무회의 할 때 이제 국정원장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제껴놓고 그러니까 원장을 제끼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그 단도직입적이에요. 뭐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러면서 시작했다는 거니까 증인과 대통령은 이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였나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뭐 이런 대화가 좀 전혀 뭐 초면에 이런 얘기 하기는 어렵잖아요. 초면에 하면 나 대통령인데 뭐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시하는 거 잘 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부터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니 그 정도 얘기할 사이가 되는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